네,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니다. 간만에 그 국제 정세를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자주 얘기하는 주제지만 이스라엘, 이스라엘 정세가 지금 늘 시끄러웠지만, 또 이제 좀 시끄럽게 되어가고 있죠. 사실 몇 달 됐죠. 벌써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 저렇게 대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서로 이제 공습을 하고, 또 한쪽이 또 이제 하마스 지도자를 또 이란에 있는 걸 또 모사드 요원들이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폭사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우리가 이제 40-50년 정도 동안 계속 영화에서도 많이 보고 했던 것들이 다시 또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사드 얘기나 이런 얘기들은 워낙 많이 했고, 제가 얘기한 것도 있고 또 유튜브에 많이 나오죠. 일단 모사드 지독하고 이란 혁명 수비대 때 지독한 애들이고, 말씀드렸잖아요. 모사드라는 존재를 밝혀낸 나라가 어디다? 이란이에요, 이란. 그러니까 이란인 애들도 독한 애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모사드라는 존재 자체가 원래 밝혀지지가 않았었는데, 79년도에 이란 혁명, 호메이니가 일으킨 이란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란 혁명 세력들이 미국 대사관을 점거하면서 인질로 잡아서, 그 인질들을 하나하나 족쳐가면서 결국은 모사드의 존재를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거 밝혀내는 이란 애들도 대단한 거고, 또 그때까지 숨겨왔던 모사드도 대단합니다. 아무튼 제가 왜 그렇게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전쟁을 상당히 이게 좀 지금까지 전쟁하고 좀 다른 전쟁이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상대가 되는 애들이 있대, 상대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뭔데? 지금까지는 사실 1차부터 2, 3, 4까지는 주로 레바논, 시리아, 그리고 이집트였잖아요. 주적은 이집트였죠. 1, 2, 3차까지는 이집트. 이집트가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가 이제 나세르라고 있잖아요, 나세르. 그러니까 중동에서 석유가 본격적으로 나지 않았을 때는, 그래서 중동에서 석유가 본격적으로 난 거는 이제 45년을 넘어서서 이제 50년대로 들어오면서 이제 중동에서 석유가 본격적으로 나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중동에서의 어떤 개념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에즈 운하였죠, 수에즈 운하. 근데 그 수에즈 운하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다? 이집트였는데, 그 이집트가 이제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하면서 영국 애들하고 프랑스 애들이 자기들 거라고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식민지 삼아서 수에즈 운하를 마구 썼죠. 왜냐면 이집트는 이제 영국 영이었고, 수에즈 운하를 만든 건 프랑스였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 국가들이 상당히 거기서 단물을 빨았었는데, 그걸 이제 이집트 애들이 국유화시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존재감이 상당히 드러났습니다. 왜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재미있는 나라인 게 뭐냐면, 본인의 실력으로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1, 2, 3차까지는 어쨌든 1, 2차까지는 나름의 그 어떤 영국이라든지 이쪽 유럽 쪽 사람들의 어떤 지원을 좀 받았고, 또 이스라엘 자체가 영국 애들의 어떤 그 지원이 있어서 건국이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3차로 넘어오면 이제 미국의 지원, 1, 2차까지는 영국의 지원이 있었고, 3차부터는 이제 미국의 지원이 있었죠. 그래서 1, 2, 3차, 4차까지는 결국은 이집트하고 싸움인 건데, 결국은 뒤에 미국하고 영국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지금까지 거기서 이제 전쟁들을 다 승리하고, 결국 4차는 승리한 게 아니에요. 4차는 소강 상태. 왜? 뒤에 소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 2, 3차까지는 그 이스라엘의 적들이 이집트라든지 레바논이나 시리아나 이런 애들이 뒤에 이렇게 도와주는 데가 없었어요. 소련도 그때까지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는데, 4차부터 이제 소련이 많이 도와줬죠. 그래서 4차부터는 이스라엘도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89년도에 소련이 무너지고, 90년도로 넘어오면서 그때 이제 전쟁이 가까스로 끝난 겁니다, 4차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제 생명 유지를 하게 된 것은 미국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이 필요한 거죠. 이스라엘이 없으면 거기는 싹 다
아랍 국가잖아요. 뭐 이집트가 됐든 뭐 사우디아라비아가 됐든 간에 뭐 이라크라든지 뭐 쿠웨이트든 뭐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쟤네들이 이렇게 말을 듣는 척하고 특히 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하고 좀 잘 지낸다는 느낌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쟤네들이 만약에 이스라엘이 없으면 바로 그냥 미국 애들하고 이제 척딱 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마치 지금 유럽처럼. 유럽이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 이미 척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미국은 이제 옛날 2차 세계대전에서 승전을 하면서 유럽이 당연히 자기 영향권, 남미는 당연한 거고, 중동까지 다 이제 우리 영향권이라고 생각했죠. 왜냐면 이 전쟁을 이기는 데 있어서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게 미국이기 때문에 뭐 손익계산으로 봐서도 우리가 당연히 전 세계에서 경찰 국가가 되는 건 당연한 거고 큰 형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유럽이 점점 이제 미국을 손을 벗어나려고 막 이제 발버둥을 치는 걸 보고 나서 이제 나토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이제 딱 결성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그 결성을 해놓은 것 자체가 유럽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지켜지는데 이 이슬람 반도 아라비아 반도 이런 데서는 이제 그게 안 되잖아. 뭐 유럽 애들도 아니고. 특히나 유럽은 그래도 같은 기독교 국가라는 개념으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이렇게 공통점이 있는데, 이슬람 세력하고는 뭐 기독교는 상극이잖아요. 뭐 십자군도 일어났었고, 뭐 사무엘 헌팅턴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문명의 충돌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결국 이제 종교의 충돌이고, 그 종교의 충돌은 결국 이제 이슬람하고 기독교의 충돌입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종교 전쟁에서 가장 그 천병에 있는 거고 미국한테 가장 필요한 그런 국가로서 거기에 린치핀으로 돼 있는 거. 린치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수레바퀴에서 핀 꽂는 거 있잖아요. 핀 꽂는 거. 그 린치핀 역할을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지금 동아시아에서 린치핀의 역할을 하고 있죠. 린치핀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일본이라는 국가가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아주 절대적이진 않지만 이스라엘은 주변에 일본 같은 국가가 없기 때문에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없는 동아시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국이 절대적인 위치가 되겠지.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쨌든 1, 2, 3, 4차까지는 그래도 미국의 도움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국가의 어떤 존재를 가져가면서 현재의 상황까지 오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던 땅을 자기 땅이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인종 청소까지 해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멀쩡하게 아파트 있는데 다 나가라 그러는 거잖아요. 입주민들한테. 야, 나가. 내 땅이야. 이렇게 하는데 누가 거기서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그걸 어쨌든 완수했어. 지금까지는 완수했는데 이 이란하고의 전쟁은 왜 지금까지 전쟁하고 좀 다르냐면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어떻게든 간에 생존을 위한 전쟁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동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왜? 어떻게 보면은 쫓아낸 거는 물론 가해자인데 어쨌든 쫓아내고 나서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나라가 어쨌든 그 땅을 자기의 보호국으로 있었던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스라엘한테 주겠다고 이제 총대를 맺기 때문에 욕은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이 먹는 게 아니라 영국이 먹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는 어쨌든 간에 뭐 땅을 매도인이 팔았으니까 이제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왔는데 결국은 이제 또 이스라엘이 이제 그때 히틀러한테 워낙 당했잖아요. 막 600만이 죽고 이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불쌍하다. 동정표를 받으면서 들어왔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거를 막아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름은 그래도 동정표를 받아가면서 그리고 여러 국가들이 막 다구리를 쳐가면서 뭐 레바논이나 시리아나 이집트나 이런 국가들이 막 떼거지로 달려들어가지고 다구리를 치는 걸 막아내는 느낌이니까 뒤에 미국이 도와주고 엄청난 막 방공망으로 도와줘도 전 세계 여론이 이스라엘은 마치 그 약자 같은 느낌으로 이제 동정표를 받았던 게 지금까지 1, 2, 3, 4차까지의 전쟁이었습니다만은 이란하고 얘기는 왜 틀리냐면 이제는 동정표가 아니야. 말하자면 이제 이스라엘은 뭐냐면 이제 가해자의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일단 그 팔레스타인 이제 본인들 점령 지역 이제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자기들이 쫓아낸 사람들을 다 이제 개토처럼 집어넣어가지고 거기다 수용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살게 만들었잖아요. 응? 그 지역을 있는 사람들은 이제 못 살게 굴고 그 사람들한테 뭐 학살하고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제 전 세계 여론이라든지 유엔 같은 데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별로 곱지 않은 그런 어떤 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약자를 도와준다는 느낌이 이란인 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한테 박해당하는 약자를 도와주고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도와준다는 느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이란인 거고, 이스라엘은 그 사람들을 갈구는 느낌, 가해자인데 그 가해자가 누굴 막 때리고 있어 길거리에. 근데 걔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까지 같이 때리려고 하니까
이제 제3자가 보기에는 이 새끼 나쁜 놈이네 이렇게 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이 아주 나쁜 느낌이 아닌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거기다가 지금 이제 국제 질서 안에서 남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이제 하마스 지도자라고 하지만 남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국빈으로 이제 참석하고 있는 손님을 이란이 비록 적대국이라고 하지만 거기에다가 이제 미사일 쏴가지고 이제 죽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우리나라 뭐 조선 호텔에 이제 묵고 있는 그 손님을 뭐 일본이 만약에 거기다 갖다 죽였다고 하면은 이거 엄청난 외교적인 이제 결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인데 제가 이제 그 이란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자꾸 유심히 보는 이유는 이란이라는 나라는 이슬람 국가이긴 하지만 아랍 국가가 아니잖아요. 이게 일단 언어가 페르시아어예요. 페르시아어. 그러니까 이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 중에 세 가지로 이제 나눠지죠. 이제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아랍어를 쓰는 국가들, 아랍어를 쓰는 뭐 이라크라든지 뭐 소위 얘기해서 뭐 이집트니 뭐 레바논, 시리아니 아랍어를 쓰잖아요. 뭐 이집트어도 따로 이집트어가 있긴 해요. 근데 아랍어라는 것을 쓰고 있는데 이제 아랍어를 안 쓰고 있는 나라들이 이제 뭐냐면 터키, 그 다음에 이란입니다. 터키도 예를 들면 옛날에 오스만 투르크라 해가지고 오스만 왕국을 이뤘지 않았습니까? 지중해를 다 이제 완전 섭렵하는.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된 게 그게 오스만 투르크 지금 터키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슬람 세력 중에서 반국기는 그러니까 기침 좀 하는 국가가 세 국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이집트. 네 국가로 치면 이제 사우디까지 들어가면 이집트, 사우디, 터키, 이란이야. 근데 여기서 이집트, 사우디는 수니파, 터키도 수니파, 이란만 시아파하는 거예요. 상당히 오래 얘기할 얘기들을 이제 짧게 얘기하는 건데 이제 말하자면 뭐냐면 이란은 아랍 국가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랍어를 쓰지도 않고 또 아랍 국가하고 종교도 틀려. 종파가 여긴 시아파인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란이 어떤 상황으로 지금 돼 있냐면 일단은 기존에 있는 아랍 국가들한테 별로 이렇게 지지를 못 받아요. 터키도 별로 이란은 상당히 좀 안 좋아하고 있고, 뭐 사우디도 마찬가지고, 뭐 근래 좀 친해진다고 하지만 역시 옛날에는 상당히 그 안 좋은 상태였고, 이집트는 말할 것도 없고 서로 수니파하고 시아파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웠다고 그래가지고 아랍 국가들이 다 전체적으로 다 이란 편이 들고 해서 다 같이 막 이란을 도와준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란 뒤에는 누가 있냐면 중국이 있어요. 중국이. 이게 지금 현재 이제 요즘 유튜브에서 나온 얘기들이고 실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많이 이제 우려하는 부분들이 하나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이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이란이 핵동결 때문에 얘네들이 핵무기 만들다 걸려가지고 지금 그 석유가 금수 조치됐잖아요. 지금 이란이. 근데 그 석유를 사다 준 나라가 중국이야. 그러니까 원래 이걸 왜 금수 조치했냐면 돈이 있어야지 핵무기를 만드는데 이 돈이 없는데 핵무기를 만들 수가 없는데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 중국이 이제 석유를 사주면서 이란이 이제 매장량이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란산 석유를 중국이 사주면서 중국 돈이 이제 들어와서 그 돈으로 이제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완제품을 만들었다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실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는 정확히 모르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 이란이 핵무기 비슷한 것을 만든다면 그거는 중국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어느 정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전쟁은 중국하고 미국의 대리전이에요. 현재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1, 2, 3, 4차 중동전쟁은 그냥 그 국가들, 그 로컬 국가들하고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한 전쟁이었다면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은 인접국도 아니야.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솔직히 서로 같이 맞대한 국경을 맞대는 국가도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이충근 박사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국경을 맞대고 있어야 전쟁이 나는 거예요. 왜? 국경을 맞대고 있어야 뭐 그 영통을 갖다 따먹든 뭘 하는 거지. 우리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국경이 맞다 떨어지지 않으면 뭐하러 싸우겠어? 싸울 일이 없는 거지. 응? 싸울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뒤에 이제 중국이 있고 뒤에 미국이 있다는 것 빼고는 사실 어떻게 보면 걔네들 둘이 굳이 싸울 이유가 없는 상황인데 싸우는 상황으로 좀 돌입돼 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가 생존을 위한 각 국가가 이란이 꼭 살아하려면 이스라엘을 죽여야 된다든지 또는 이스라엘이 살려면 이란을 죽여야 된다든지 하는 상황은 아닌데 물론 이건 있어요.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는 것이 이제 가장 이스라엘은 두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같은 지역 내에서 핵무기가 있는 국가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이스라엘인데 특히 이제 이스라엘하고 적상국에 있는 특히 이제 종교가 다른
그리고 그 종교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그러니까 원리주의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시아파잖아요. 그 시아파의 종주국이 이란이기 때문에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는 것은 이스라엘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이제 선은 쳐놨지만 이집트라든지 레바논이라든지 시리아처럼 인접국이 돼가지고 매일 뭐 서로 전쟁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란하고 지금까지 전면전을 해본 적도 없고 뭐 할 생각도 서로 안 했던 거죠. 서로 그러니까 사이는 별로 안 좋아. 왜? 뒤에서 이란이 자꾸 이제 막 말로 야, 니네는 잘못했다고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뭐냐면 어쨌든 간에 미국하고 중국의 어떤 대리전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전쟁이 지금까지 1, 2, 3, 4차의 중동 전쟁하고는 완전히 다른, 한마디로 얘기하면 뒤에 쩐주가 있는 거야, 쩐주가. 뒤에 쩐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개입이 돼버리면은 이란도 어떻게 보면은 상당한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고, 이제 하여튼 전쟁 수행 능력이 있는 거죠, 석유가 있으면. 그리고 역사상으로 봤을 때 페르시아 국가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정신적 지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만큼 이란도 역사가 깊은 나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우리가 소위 한민족이 어떻게 보면 뭐 일본한테 36년 동안 식민지 당해 다시 일어나고 뭐 다시 일어나고 하는 이유가 뭐야? 5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 때문이잖아요. 이란도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없던 주인 없는 땅에서 주인 있는 땅도 막 밀어내고 들어가가지고 자기 국가 만드는 것처럼 이란도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떻게 보면 굴복하거나 그럴 민족이 아닌 거지. 또 굴복도 안 했고 지금까지. 굴복도 안 했어. 굴복 한 번 한 게 몽고야, 몽고. 그 외에는 이제 굴복한 적이 없는 나라가 이제 이란입니다. 그래서 일단 국가적으로 봤을 때 가장 강력하고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이스라엘이 만났던 모든 국가, 이집트라든지 레바논, 시리아 이런 정도의 수준하고는 이 게임이 안 되는 정신적인 멘탈이 일단 게임이 안 되는 국가가 이제 이란이고, 그리고 뒤에 중국이라든 것이 지금 이제 러시아도 물론 있겠지만 러시아는 지금 전쟁한다고 정신이 없고 공격 자체가 이미 러시아는 게임이 안 되죠. 이제 중국 자체가 이제 지금 물론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중국이 지금 상당히 강한 상태로 돼 있다 그러면 아마 이스라엘이 이 정도까지 지금 대들지 못했을 거야. 근데 지금 이란이 이 정도 대드는 거는 지금 중국이 약화되고 미국이 지금 아직도 패권을 갖고 있다고 자신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야. 근데 지금 바이든이 계속 말리고 있는 이유가 뭐야? 야, 우리도 힘들어, 이 얘기야. 야, 우리도 좀 힘들다. 아, 이제 너희도 그만 좀 해라. 이 얘기고. 저기 공화당 쪽에서 얘기는 뭐냐면, 야, 어차피 중국은 조져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너희들 그냥 판에 일하라고 맞짱 떠서, 야, 요번에 정신적으로 그냥 딱 끝내버려. 너희들 그냥 여기서 선을 딱 그어서 아예 여기서 누가 외화봉인지를 확 정해. 미국하고 중국 세력 중에서 우리가 미국 세력이 우위다. 이스라엘이 여기서 꽉 잡고 있다는 걸 이번에 딱 끝내버려. 이렇게 하자는 게 지금 현재 공화당 쪽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네탄야후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미국 의회까지 와가지고 막 연설하고 했잖아요. 그 연설한 이유가 그거예요. 야, 왜 너희들 새끼들아 왜 우리 안 도와줘? 난 너희들 편인데 라고 얘기하는 거고, 바이든은 야, 여기 옛날 시대 다 지금 언제까지 우리가 뭐 미국이 이스라엘 편 들어주고 이렇게 할 거야? 우리는 그냥 공정하게 갈 거야. 전쟁 일으키지 마. 뭐 이런 개념인 거야. 근데 이제 공화당 쪽에서는 뭐냐면, 야, 그게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큰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번 판에 어쨌든 간에 완전하게 누가 외화봉인지를 확실하게 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공화당입니다. 그게 이제 트럼프 얘기가 해요. 그러니까 완전한 억지력을 가져야 전쟁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게 트럼프 쪽인 거고, 바이든은 전쟁 자체의 어떤 가능성을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하고 이란의 상황은 뒤에 쩐주가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완전히 다른 상황이고, 그 자체의 대상 자체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만났던 국가 중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다, 이란은. 그래서 전쟁이 나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과의 상황은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갈 수 있는데, 이제 이 상황에서 전쟁이 가장 가능성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인접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껏 해봐야 미사일밖에 날아갈 수가 없어. 이런 상황이에요. 중간에 이라크가 있잖아요. 뭐 어떡할 거야, 이거를. 인접국이 아닌데. 이라크로 탱크 밀고 들어갈 수도 없고, 지상군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가서 말싸움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바로 그런 이유예요. 결국은 이제 말싸움으로 끝날 겁니다. 끝날 건데, 어쨌든 만약에 전쟁이 난다 그러면 이거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만났던 적국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적국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만난 적국 중에서 뒤에 쩐주가 있는 강력한 쩐주가 있고, 러시아 같이 이제 기울어진 쩐주가 아니라 지금 이제 올라오는 쩐주가 있는 그 국가가 지금 이란이라는 거.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골치 아픈 전쟁일 수도 있지만 일어나기도 쉽지 않은 전쟁이 바로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